근데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 25년 그냥 간단 말이죠. 연말에 매매하고 다시 사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연말 돼서 주가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연중에 해야죠.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금융투자 가족법인으로 할까? 말까? 네, 제가 조금 컨셉을 잡아서 이제 스타트를 해봤는데 네. 가족법인 상담 뭐 많이 하면서 저는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 관련해서 자산을 보유한 분들이 상담을 많이 했다 그러면 네. 이게 지금은 주식인 것 같아요. 코인, 뭐 주식. 코인, 주식, 뭐 채권, 해외 주식. 그렇죠. 뭐 이자, 배당 해가지고 금융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나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렇죠. 뭐 저희한테 문의 오는 네. 것만 이 정도인데 실제로는 얼마나 많으시겠습니까? 좀 알려주십시오. 많이 벌리시던데. 저희가 이제 그렇죠. 그쪽 하시는 네. 분들한테는 이제 상담 끝나고 마무리 한 번씩 여쭤보죠. 근데 어떤 거 하고 계세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잘 안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도 못해요. 왜요? 네? 왜요? 아니 그거 어떻게 타이밍을 맞추냐는 거죠. 그렇죠. 쉽진 않은데 일단 부럽고요. 일단 이분들이 이제 그러면 진짜 가족법인이 좋은 것도 알겠고 하는데 그래도 진짜 마지막으로 한번 네. 할지 말지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오시는데 공통적으로 그리고 가장 궁금하면서도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세 가지 요 질문을 가지고 한번 오늘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런 질문 많이 하세요. 내가 국내외 뭐 주식이나 채권 등으로 해서 이자랑 배당을 받고 있는데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 내가 이거 조금 하는데 이것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뭐 50, 100 그 이상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답이 없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가족법인 대안이 될런지요. 대안이 되죠. 일단 법인으로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소득이 법인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고민하시는 건강보험이나 뭐 이런 거는 당연히 해결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종합과세도 안 되니까 뭐 기타 이제 근로소득이라든지 다른 소득이 있다 그러면 합산이 안 되어서 더 절감 효과가 배가 되겠죠. 무조건 되죠. 그렇죠. 그 부분은. 그런데 이제 고민하시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자산 증식이 목적이신 분들은 당연히 법인으로 해서 증식하시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생활비나 이런 걸 쓰셔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법인에서 이게 인출하는 거에 대해서 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보면은 이제 뭐 이자 배당 때문에 행복한 고민이긴 하지만 건강보험료 너무 많이 나왔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법인이 대안은 되겠으나 사실은 법인의 자산을 가지고 거기서 마무리가 되고 재투자가 되고 자산 증식으로 계속 간다면 의미는 있어 보이지만 이제 그 중에는 그 돈을 가지고 나의 노후나 혹은 현재 생활비에 써야 되는 분들은 법인에서 출구 전략을 찾지 않는 상태에서 그게 이뤄지면은 보통 이제 법인에서 뺄 때는 근로소득이나 뭐 급여, 배당 이런 것 때문에 세금을 또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함께 고려해서 판단하셔라. 저의 과거 영상에 또 출구 전략이 있기 때문에 네네. 참조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렇게 저희한테 약간 핀잔 주듯이 이야기하신 분이 있으세요. 국내 주식은 양도세가 없는데. 없죠. 10억까지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양도세가 없는데 그걸 왜 법인으로 해? 법인으로 하면은 세금 내야 되는데 네. 얘네들 잘 모르네. 이런 질문으로 하신 분 계신데요. 네, 적극 동의합니다. 아니 일단은 10억 이하는 세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10억 이하라는 표현보다는 대주주. 대주주가 아니면 세금이 없잖아요. 상장 주식인 경우에. 그렇죠. 현재 국내 주식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죠. 근데 이제 세금을 내면서까지 내가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 되냐? 그거 안 하는 게 맞죠? 사실. 그렇죠. 네,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10억을 넘어 대주주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분들은 이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 오시는 분들이 다 대주주 요건을 넘으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대주주 요건의 상장 주식의 퍼센테이지 뭐 1%냐 2%냐 뭐 이런 퍼센테이지와 그다음에 10억인데 이제 10억이란 게 처음에 내가 투자한 원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팔 때죠, 팔 때. 그러니까 현재 내가 예를 들어서 5억을 갖고 있다가 2배가 오르면 10억 된 거고 1억을 갖고 있다가 10배 되면 10억 이미 넘으신 그렇죠. 거예요. 그러면 현재 가격에서 4배를 치게 되면 대주가 되고 과세가 될 수 있기 맞습니다. 때문에 물론 이제 공제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걸 떠나서 그럼 동의하시는 거네요. 뭐 10억 이하는 안 해도 되고 10억 이하는 안 해도 된다. 저도 안 하고 싶어요. 음. 저는 10억이 없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하실 거는 이제 2025년부터
네.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게 지금 법으로 만들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금투세라고 네. 하죠. 네. 그 상황이 되면 이제 10억이 아니더라도 과세가 되기 때문에 그때는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렇죠. 뭐 25년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네. 뭐 법을 연장을 할지 또 말은 있겠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현재 법안으로 볼 때 세금은 어느 정도 개인이 내는 건가요? 과표 기준으로 3억 이하는 20%고요. 3억 이상이면 25%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제 법인세는 2억까지 10%, 2억 이상이면 20%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죠. 그리고 저는 여기다 한 가지 좀 첨언드리고 싶은 게, 뭐 요즘 주식을 통해가지고 상당한 수익을 올리신 분들 같은 경우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시죠. 1년 반? 그러니까 25년 전에 매매를 할 것인가? 해야죠. 근데 이제 매매를 안 하고 이거 더 오를 것 같은데 하면 25년 그냥 간단 말이죠. 연말에 매매하고 다시 사야지. 근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네. 있기 때문에 그때는 또 연말 돼서 주가 변동이 많이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연 중에 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25년 전에 난 팔아야지라고 장담하실 수 없다면, 그리고 왜냐면 계속 올라가는데 이걸 팔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과세에 대해서만 이제 안타까움을 토로하실 텐데 미리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있습니까? 네, 늘 질문은 많습니다. 뭐 우리 박승무사나 저도 이제 해외 주식을 하고 있지만, 해외 주식이라 말해 저는 이제 미국 주식을 대표적으로 많이들 하시죠. 근데 이제 해외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도 법인이 좋을까?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요. 같은 고민인데 해외 주식은 아까 대주주 그런 거 없이 그냥 20% 세금 내거든요. 주민세 하면 22%죠. 그럼 이제 아까랑 똑같아요. 법인으로 갔을 때 2억 이하는 10%, 2억 이상은 20%잖아요. 그러면 내 해외 주식의 수익이 2억 이하다. 그러면 당연히 또 법인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고민을 해보시는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과세가 되고 법인도 과세가 되지만, 제가 한번 내본 적이 있습니다. 해외 주식. 그래. 뭐 테슬라 하긴 뭐 팔아가지고. 테슬라 팔고 더 올랐어. 자, 이렇게 이제 해외 주식을 보유하면 결국에는 개인도 뭐 금액이 크든 작든 세금을 내야 되는데, 네. 이제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율이 조금 개인보다는 낮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할 수 있다면, 그리고 뭐 활용하지 않더라도 또 법인이 갖는 장점을 활용한다면 가족법인 의미 있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이제 OX로 답하기보다는 사례적으로 좋은 점, 단점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라면 가족법인을 통해서 금융투자를 해라 라고 꼭 말씀하시겠다. 일단 핵심은 가족법인을 만드는 고민을 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냥 이 단순한 세율 비교의 절세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뭐냐면 승계를 고민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내가 주식 투자를 잘하는데 내 돈만 불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그거 나중에 이게 절반은 세금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를 법인화 시켜서 애초에 법인의 주주를 잘 구성하고, 내가 대표자라서 주식은 굴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내가 잘하니까. 굴려서 법인이 부자가 됐다. 그럼 누가 부자가 된 겁니까? 주주죠. 주주가 된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내야 될 상속세 50%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미 주식에서 승계를 끝났기 때문에. 이게 이제 주 목적이 되면 아까 그 10% 20%의 그 세금은 큰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물론 당장에 내는 거는 아쉬울 수 있지만 멀리 보면 자산을 많이 쌓아주면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족법인을 생각할 때는 그런 걸 고민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뭐 자녀에서 뭐 손자까지 네. 뭐 며느리나 사위는 선택 사항이시고, 그렇죠. 아버님 넣어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사위된 입장에서는 제외사항입니다. 제외사항. 선택사. 네. 옵션으로 하죠, 옵션. 네. 근데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의 한마디 네. 정리하신다 그러면, 줄 거야, 내 거야. 저는 주식 투자도 멀리 보고 가족법인도 멀리 보자. 아니, 한 줄평이 너무 길어, 항상. 의미가 있으니까. 알겠습니다.